번아웃이나 우울 다 망해버릴 거야. 재앙아 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좋은 삶을 위한 강습 심리편 지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늘 알찬 하루를 살아가려 노력하는 갓생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학업, 대외 활동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고 취업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쩍 주변 친구들이 보여요.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유명 유튜버가 되거나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뭔가 저보다 앞서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안일하게 사는 건 아닐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들인데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수록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늦춰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번아웃이나 우울 요즘에 특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제 뇌부자들이라는 채널을 다른 정신과 동기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비유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 자신을 좀 탓하기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가 정답이겠죠. 사람은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좀 해결하고 싶거든요.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결국에 그냥은 몰라요. 아, 남들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구나 라는 이 과정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교를 할 때 그냥 남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격지심이나 자기 비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역시 나는 쟤보다 안 되나 봐. 실제의 나보다 나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걸 인지 왜곡이라고 해요. 부정적 인지 왜곡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 약간 좀 틀어져 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보면 사실 비교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은 더더욱 낮아지겠죠. 네, 인지 왜곡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기는 해요. 뭐뭐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당위 원칙, 아, 내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엔 다 망해버릴 거야 와 같은 그런 재앙아 사고, 피해 망상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자존감.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이죠. 반면에 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자존심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남들과 비교를 자주 하고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센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면 해결이 될까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굳이 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조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거죠. 굳이 어떤 걸 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보듬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칭찬 일기 많이 쓰시라고 하는데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끝까지 해냈다 이런 식으로 그 칭찬을 하면 되는데 칭찬 자체를 잘 하지를 못하시거든요. 아, 칭찬할 거리가 정말 없었다 라면서 자책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다 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칭찬해주는 그런 연습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내가 부족한 부분만 계속 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 라는 생각에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과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의 거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주는 거랑 빼는 거랑 적절히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지만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혹은 나한테 좀 그런 허용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가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만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 자체를 비하하고 비난하게 되니까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아, 쟤는 저걸 잘하는구나,
난 상대적으로 이걸 못하지. 대신에 나는 그래도 이게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셔야 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자면 다른 그 두 내부자들 멤버에 비하면 지식의 깊이가 깊지도 않아요. 대신에 좀 얕게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때 나의 못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열등감에서 좀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을 해줘 볼까요? 타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굳이 내게 대입을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게 잘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버리세요. 그런데도 결국 열등감이 느껴진다면 정상이십니다. 사실 열등감은 꼭 나쁘지 않습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둘째들 보면은 첫째보다 말도 빠르고 운동 발달도 빠르거든요. 첫째를 보면서 느끼는 그 열등감에서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발달들이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열등감이나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천연가스가 세상의 다양한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 것처럼. 비교적 긴 취업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공준생분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분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은 속도가 늦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회적 시계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서 몇 살에는 대학에 가야 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게 모든 사람한테 항상 맞는 그런 시계는 아니죠. 나만의 속도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